안녕하십니까. 안동 버럭도시농부입니다. 사과를 다 수확하고 나니까 사과밭이 썰렁한 것 같습니다. 이파리도 이제 하나씩 떨어져지는 시기고 해서 이 시점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사비료라고 해서 연면시와 더불어서 이제 토양시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후지계열 부사밭이고요. 1500평 규모의 3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사과를 좀 많이 달았는데 1200짝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 밭에서. 그래서 올해 수확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더더욱 겨울철에 나무가 수세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파리가 떨어지기 전에 감사 비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켜고 있습니다. 감사 비료는 저 같은 경우는 수확 직후부터 잎이 지기 전에 이제 지금은 영상이지만 조만간 영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땅이 얼기 전에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비료라는 것을 너무 일찍 시비를 하면 성숙이 지연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효과가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수확 후 땅이 얼기 전에 이제 과실 생산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나무에게 보답을 하게 해서 주는 게 이제 흔히 이제 감사비료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도 뭐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이제 저희 가온의 나무들이 저한테 많은 사과를 주어서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비료를 주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나무가 겨울을 좀 건강하게 나야 되겠죠. 그래야 내년 봄에 또 꽃눈도 튼실하게 또 터지고, 그래서 이듬해 아주 그 튼튼한 생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람이 또 이렇게 가온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비료는 한 해 동안 이제 많은 결실로 인해서 약해진 나무의 수세, 특히 건강한 생육 상태를 회복을 시키고, 사람도 임신을 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면 가장 손쉽게 쉽게 먹는 게 이제 미역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산모의 이제 몸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꽃눈 발달을 주 목적으로 감사비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소나 이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을 살포를 합니다. 아미노산을 살포를 하고 토양에는 미량 요소를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미량 요소를 이제 동시에 시비를 하고 있고요. 제일 우리가 감사비료나 토양 시비하는 게 저장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비료를 주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미노산을 살포를 하는 이유가 냉해나 동해 피해를 줄이려고 아미노산을 살포를 하고요. 내년에 또 착과율에 도움이 되니까 아미노산을 살포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감사 비료는 다음에 과실 결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파리가 다 낙엽이 져버리고 난 뒤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연면 시비는. 토양 시비는 그렇지 않지만 연면 시비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살포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감사비료라는 것을 이파리가 팍팍 늘 때 살아있을 때 하게 되면은 품질이 저하되는 또 그런 그 단점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늦으면 지온이 낮기 때문에 비료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온일 때 이렇게 감사비료를 주시는 게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감사비료를 주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확 후 땅에 얼기 전에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속개성 비료를 주게 되면 저온기에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낙엽과 수는 낙엽이 되기 전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여 생산을 양분을 하기 때문에 이듬해 발화, 전염, 개화 및 어린 과실의 세포 분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비료의 특징과 주는 시기를 이제 우리가 특정해 볼 수가 있는데, 감사비료를 흔히들 이제 어떤 걸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을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냉해, 동해, 특히 꽃눈에 상당히 영향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차게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근데 뭐 우리 그 농가의 현실이 참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 계획대로 지켜가면서 농사를 짓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노동력이죠. 저는 지금 이제 부사를 이제 전부 다 수확을 했습니다. 전부 다 수확을 해서 지금도 이제 저온 창고 앞에서 선별 작업을 통해서 이제 창고에 저장도 하고 있고, 또 택배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문을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품 포장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일을 하지만, 이런 나무의 관리들은 시기적절할 때를 놓쳐버리면 항상 그 애로사항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다음 달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전지를 또 시작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당과지 꽃눈이 아주 이렇게 튼실하게 와 있는데, 이런 꽃눈을 더더욱 보호를 해야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꽃눈이 좀 약합니다. 이런 약한 꽃눈들은 이제 뺀질이 될 확률이 많고, 이것도 이제 꽃눈이 아주 튼실한데, 이런 꽃눈을 겨울철 내내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비료 살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당과지 꽃눈들은 내년에도 분명히 대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지를 통해서 이제 꽃눈도 좀 솎아낼 거는 솎아내고 그렇게 이제 하시겠지만, 지금은 나무가 수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년 내내 봄철부터 열매를 나무가 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을 소진을 다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나무의 수세 뭐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사비료를 많이 살포를 하시는데, 이 주목적은, 감사비료에 주는 주목적은 냉해나 동해나 그런 예방 피해도 있겠지만, 이런 꽃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년 봄에 이런 꽃눈이 활짝 피게, 쉽게 말해서 꽃눈이 냉해를 입지 않고 많은 영양 공급으로 인해서 튼실하게 이렇게 내년 3, 4월 달을 맞이할 수 있게끔 주는 비료를 저는 이제 감사비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이제 토양에 미량 요소를 살포하는 이유도 겨울철 내내 이제 나무도 쉽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휴명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미량 요소를 한 번 또 살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또다시 한 번 더 미량 요소를 살포를 하죠.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저희 과우는 이제 그 성목이기 때문에 무시비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도 1년에 2번 정도는 미량 요소를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해서 나무의 수세를 안정을 시키고, 지금 저희 그 과우는 이제
전지할 부분들이 장가지 위주로만 하면 되는데 도장지도 거의 뭐 없고 해서 전지하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주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꽃눈의 영양분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감사비료를 살포한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이런 단가지 꽃눈들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내년 열매도 또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비료를 살포를 한다는 점을 오늘 강조를 해드렸고, 저는 다른 비료와 대비해서 아미노산이라는 영양비료, 쉽게 말해서 영양제라는 그런 부분들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상이기 때문에 그냥 물에 바로 희석을 해서 SS기에 살포를 해도 전혀 무방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현재 아침 온도는 거의 뭐 영하 1도, 0도 그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바로 지하수를 올려서 살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상온으로 어느 정도 온도가 2, 3도, 뭐 4, 5도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살포를 하시면 더욱더 약효를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11시경부터 이제 살포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약이나 비료나 이런 주는 시기와 시간을 특정을 해서 하시다 보면 효과는 항상 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너무 날씨가 추울 때 이럴 때 또 살포를 하셔도 약간의 영양분이 또 반감이 된다는 거, 이 점을 양해를 하시면 올해도 마무리 농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